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미한일 공조를 강화하는 외교 정책이 포함된 데 대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전문가들은 미한일 3국 협력 강화는 오히려 한국 정부의 훌륭한 외교적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9일 BOA와의 영상통화에서 한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미한일 3국 협력을 추진한 내용이 포함된 것은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If you look back at the impeachment resolution, one of the paragraphs in that impeachment resolution directly attacked President Yoon for the trilateral partnership that he had established with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at was very disturbing.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한국 6개 야당은 4일 발의한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이 가치 외교를 추구하면서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펼쳐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 위기를 촉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릅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이런 주장은 잘못됐다면서 미한일 3국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육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도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한일 3국 협력을 추진한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옳았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issue of the alliance, it's strong, it's powerful, and I give President Yoon credit for working on to ensure that we have a very strong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government of Japan.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 연구소 일본 석좌는 이날 BOA와의 영상통화에서 계엄령 선포로 윤 대통령이 탄핵당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가 외교적으로 한국을 고립시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후임 대통령이 되든 한국은 윤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한 동맹, 한일 협력 등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need to stand as closely as possible together. South Korea needs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needs Japan. And to think you can distance yourself and get away with it, those days are over. President Trump won't stand for it this time. That's just not the kind of leader he is. 외교 정책은 탄핵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알렉산더 다운스 조지 워싱턴대 정치학 교수는 외교 정책의 선택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통상 미국 헌법이 말하는 반역, 뇌물수수 또는 다른 중대범죄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헌법은 공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배한 경우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동맹에 대한 선택은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들이 일본 도쿄에서 만나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과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9일 보도자료에서 데니얼 클린턴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9일 조굴의 한국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내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만나 북한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국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심화와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영내와 글로벌 안보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며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특히 사이버를 통해 발생하는 불법 수익 창출을 차단하기 위한 3국 협력 증진 방안의 진전을 논의했으며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외교 실무그룹의 결과에 대해 후속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 한국, 일본은 납북자와 억류자, 미송한 국군 포로의 조속한 귀환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북한의 인권 존중을 증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3국의 회동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과 해제, 그리고 국회의 대통령 탄핵 시도라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진행돼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만 3국 대표가 이번 회의에서 비상계엄이나 탄핵과 관련한 사안을 논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국과의 관계는 철통 같다며 미국은 한반도 방어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9일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미국은 한국이 국내 정치적 어려움을 계속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언급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6개 야당은 4일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 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한국 국회는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최종 폐기했습니다. 미국 전직 관리들은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정치 불안정으로 인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신뢰가 약화됐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미한 동맹과 미국이 추구해온 한국과의 전략적 관계는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육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6일 VOA에 미국이 한국의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것과 관련해 동맹 간의 신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한국의 계엄 사태를 이용할 경우 주한 미군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미국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채 계엄을 선포한 행동은 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t erodes some of that trust. I mean, we are such close allies, as you just said. We have a lot of troops, over 28,000 troops in South Korea. Who knows if North Korea is taking advantage? We'll take advantage. 하이노 클링크 전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도 6일 VOA에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과의 상의 없이 한국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한 건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자신이 아는 한 미국은 이번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통보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도 4일 아스펜 전략 포럼이 개최한 대담에서 관련 질문에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전혀 예측할 수 없었고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면서 윤 대통령이 크게 오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한 안보 협력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4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미한 핵협의 그룹 회의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또한 앞서 이달 중으로 추진 중이던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 계획도 보류됐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한국 담당 부국장을 지낸 브루스 크랭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 정부와 군에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m sure is issuing very strong messages privately throughout the South Korean military and the executive branch, as well as messages to the legislative branch, even if publicly the messages of criticism are a bit more muted. It's Washington is trying to balance the criticism of actions against democratic norms of behavior while also not wanting to sever relations with a very important partners.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미국은 윤 대통령의 행동과 한국 전체의 정치적 체제를 분리해서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며 계엄 선포 해제 과정은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가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한국에 주재했던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분석관은 이번 사태가 미국의 영내 정책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t didn't really have a lot of impact on our national security cooperation, our shared military planning and cooperation. Everything went relatively smoothly. Because we're looking at the same threat. We're looking at North Korea and determining how we can cooperate to work on it. And the same is true with China. So there's no reason to believe that, inherently the current political turmoil in South Korea would impact that.
사일러 전 분석관은 제2의 계엄령과 같은 큰 돌발 변수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 한 현 상황,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은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있다며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외교에 도전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7일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에서 열린 레이건 국가안보포럼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발령과 해제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 4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대담에서도 이같이 말하며 한국의 민주적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재임 중 동맹, 파트너들과의 관계 강화를 언급하며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일본, 한국과 맺고 있는 동맹은 사상 최고 수준이며 미한일 간 3국 협력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반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은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대하고 있다며 특히 북러 간 협력은 중국이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이 새 회계연도 국방정책과 예산 규모를 결정하는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와 미한일 3국 안보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 양당 지도부가 7일 공개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최종안입니다. 지난 6월 하원 본회의와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각각 승인된 법안을 기반으로 상하원 군사위 지도부가 주도한 일련의 협상 끝에 최종안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총 예산은 상원 일각에서 요구한 수준보단 다소 낮으며 하원에서 설정됐던 것과 동일한 수준인 8,952억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올해도 최종안에는 한반도와 관련해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미한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약 2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범위의 방위 능력을 사용해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하는 등 미한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안은 미한 동맹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라고 명시한 점도 주목됩니다. 국방장관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동맹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는 겁니다.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활동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내년 3월 1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도 최종안에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유사시 미한 간 핵협의 절차와 양국 간 핵전략 계획, 재래시 전략뿐만 아니라 핵통합, 안보 정보 공유와 관련해 필요한 재원과 예산 등을 자세히 기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안은 이와 함께 미한일 3국 안보 협력에 관한 세부 계획도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3국 소통 체계와 탄도미사일 방어 관련 실시간 정보 공유, 그리고 지난해 8월 세 나라가 합의한 다년간의 3국 훈련 계획을 기반으로 3국 안보 공조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방안을 담아야 합니다. 최종안은 상원과 하원 본회의 표결에 각각 붙여질 예정인데 양당 조율을 거친 만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백악관으로 넘겨져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 공군의 통신감청용 정찰기 RC-135B 리벳 조인트가 10일 오전 한국 상공에서 포착됐습니다. 항공기의 위치를 보여주는 플레이트 레이더 24에 따르면 리벳 조인트는 한반도 시각으로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를 이륙해 약 2시간 30분 뒤인 오전 11시에는 인천 앞 서해 상공에 출현했습니다. 이후 오후 4시까지 군사 분계선을 따라 서해와 한국 동해를 4번 왕복하는 행적을 그린 뒤 남쪽으로 이동하며 한반도 상공을 벗어났습니다. 이날 리벳 조인트의 비행 고도는 약 3만 킬로미터였습니다.
리벳 조인트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도 전자정보와 통신정보를 수집하고 발신지를 추적할 수 있는 정찰기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를 할 때마다 관련 신호를 포착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에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전후해 한국 수도권과 강원도 상공을 왕복 비행하는 항적을 노출했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유엔은 독재 정권이 막을 내린 시리아의 재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8일 소셜미디어 X에 14년간의 잔혹한 전쟁 내전과 독재 정권의 붕괴 이후 오늘 시리아 국민들은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화해, 정의, 자유, 번영이 모든 시리아인들의 현실로 공유될 수 있도록 돕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시리아 독재 정권 붕괴는 시리아 국민이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한 세대 최고의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시리아 반군은 지난달 27일 자신들의 근거지인 북서부 지방에서 정부군에 대한 대규모 공세를 감행했으며 남진을 계속한 끝에 8일 수도 다마스쿠스를 점령하고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 붕괴를 선언했습니다. 알 아사드 전 대통령은 가족들과 함께 러시아 모스크바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러시아 외무부는 그가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알 아사드 정권에 의해 수감됐던 정치범이 수십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마스쿠스 북부의 사이다나야군 교도소에서는 수감자들이 거리로 대거 쏟아져 나와 가족들과 재회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8일 미국 영토 출생자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미국 NBC 방송의 미트 더 프레스 인터뷰에서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에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이민자 부모 아래서 태어난 합법적 미국 시민권자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400만에 달한다면서 가족 분열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모두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은 출생 시민권 제도를 가진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면서 이는 우스꽝스럽고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NBC 방송은 의회 대사관 검토에 따르면 출생 시민권을 제공하는 국가는 캐나다 등 30여 개라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불법 이민자 추방 계획에 대해 범죄 이력이 있는 자들부터 추방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우리는 범죄자들을 몰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어린 시절 미국에 들어온 불법 이민자들로 20년 이상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하며 일한 사람들이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과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은 중국군이 비행 제한 구역 7곳을 설정하고 타이완 인근 해역에 해군 함정 등을 진입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군이 중국 저장성과 푸젠성 동쪽에 7곳의 비행 제한 구역을 설정했으며 군은 타이완 해협과 서태평양 주변 지역에 중국군 동부, 북부, 남부, 전구 소속 해군 함대와 해경 선박 등이 진입하는 것을 파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군의 이 같은 비행 제한 구역 설정은 11일까지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비행 제한 구역은 특정 기간 동안 특정 국가가 사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정되는 구역으로 사용상의 우선권이 보장되며 국제 규정에 따라 다른 국가의 항공편은 설정국 관제사의 허가를 받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타이완군이 전투준비 훈련에 돌입했으며 상황을 주시하고 이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타이완 고위 안보관리를 인용해 중국은 현재 타이완과 일본 남부 도서지역,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인근에 약 90척의 함정과 선박을 배치하고 있으며 이 중 3분의 2가량은 해군 함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규모의 함정과 선박 배치는 최근 있었던 중국군의 주요 훈련보다 더 크다고 익명의 타이완 관리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타이완을 자국 영토로 주장하고 있는 중국은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 일대에서 타이완과 크고 작은 마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